자, 여러분 그 벡터에 대해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사칙 연산을 생각해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수학적인 걸 생각해본다 그러면 미분적분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fx의 dx다 이런 개념이 있다면 다 스칼라고 한 비분 적분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전자기학에서 차지가 있다, 이런 플러스 Q가 공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Q가 델타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그러니까 R 프라임 벡터 위치에 Q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Q가 이렇게 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차지가 분포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중에 공간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위 부피당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R' 위치에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차지양이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양, 요거는 차원이 부피 m3성분의 쿨롬 이렇게 정의되고, 이것은 dv 볼륨에 대한 것에다가 단위 부피당 있는 밀도를 구분하면 우리가 dq 그 공간 내에 있는 차지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미소한 길이, 그리고 미소한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기처럼 미소한 볼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직교좌표계, 원통면 좌표계, 구면 좌표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디퍼런셜 랭스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디퍼런셜 에어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디퍼런셜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YZ 좌표계를 생각해 보면 공간에 X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공간에서 임의의 위치를 R에서 이렇게 P점에서 Q점으로 이동했다 했을 때 이 사이 거리가 DL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DL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벡터로 따지면 공간적으로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미소하게 변한 거를 이제 조그만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x축으로 얘가 dx, y축으로 dy, z축으로 dg만큼 이동했다면, 여기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x가 dx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세 가지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 게 바로 전체적으로 움직인 변입니다. 그래서 dx의 x 방향의 변이, dy의 y 방향의 변이, dg의 g 방향의 변이,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소 변이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면적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x가 dx만큼 변하고 y가 dy만큼 변했다면 요 밑에 요 밑면적입니다. 밑면적이 되고 보면 6개의 면이 있습니다. 6개의 면이 있어서 dx, dy는 보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에 두 가지 면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dx의 dg다 하면 dx의 dg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된 게 나오고 요렇게도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dy의 dg 그러면 각각 이제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직육면체가 있고 x가 x, y, g에서 x, y, g에서 얘가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G 플러스 DG만큼 변이가 있을 때 각각 변이 벡터 디퍼런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 주어지고, 다음 볼륨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dv라 그러면 요 미소 변화가 있을 때 요 두부라 생각해 보면 dx만큼 dy만큼 dg만큼 이렇게 스칼라량으로 볼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소 길이 변화는 벡터량이고 미소 볼륨 변화는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인데 이번 미소 요 미소 면적은 보면 dx dy에 플러스 ay 부분이 이 방향에 있는데, 이 면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면적은 요 미소 볼륨을 먼저 정의를 하고, 미소 볼륨에 대해서 바깥으로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가 그 면적의 벡터 방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디퍼런셜 에어리어는 디퍼런셜 랭스는 벡터량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디퍼런셜 에어리어는 이렇게 dx dy가 있는데 플러스 ay하고 마이너스 ay의 벡터량으로 곱을해진 서피스 면적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요 dx dg도 dx dg면 dx와 dg인데 그리고 연명 두 개가 되는데 ay 방향과 마이너스 ay 방향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y dg는 보는 것처럼 dy dg니까 연면에서 해보면 앞으로 나오는 ax 방향과 마이너스 ax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differential length, area, 볼륨에 대해서 이런 미소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 이제 방금 했던 부분은 XYZ 코오디네이트에서 했는데, 그럼 똑같이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이제 한번 그려봅니다.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왜냐하면 제일 기준은 XYG로 표현하고 XYG로 표현을 합니다. XYG로 표현하고 한 점 P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P가 있으면 요거를 XY 평면을 쭉 내려서 이제 그대로 하면 XY 원점 X의 각도를 Phi라고 하는 거죠. Phi라 하고 G 값을 이렇게 G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가 길이가 로죠. 로인데 로가 D로만큼 그 로가 이게 로 플러스 D로만큼 이동하면 증가하면 여기서 요 방향에 길이 요만큼 D로를 하겠습니다. 늘어나고 파이에서 D파이만큼 더한 양이라 그러면 요게 요래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이 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이의 이것이 d 파이입니다. 그럼 이제 로에서 d로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 d 파이니까 지금 이미 요렇게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걸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g가 플러스 g 플러스 dg로 변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g만큼 이렇게 g가 각각 이렇게 증가해서 요런 그 파이에서 잘라놓은 이런 형태, 요런 형태가 이제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미소 볼륨이 됩니다. 그럼 미소 볼륨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소 볼륨부터 생각해보면, 여기서 보면 이 미소 볼륨은 dv는 자, 미소 볼륨은 보는 것처럼 요 길이는 조그만 직사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찌그러지긴 했지만 미소하기 때문에 요 밑면 세 개를 밑면을 하면 한쪽 길이는 d로입니다. 요 길이는 d로고 요 옆면 요 길이는 사실 좀 틀리긴 하지만 요 길이가 로인 상태에서 d 파이만큼 돌았으니까 요 돌아간 원주는 로에다가 d 파이만큼 했는 게 이런 볼 때 요 길입니다.
그 높이가 dg죠. 여기다가 높이가 dg니까 결국 이 미소한 그 볼륨소는 우리 볼륨소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볼륨은 이제 로의 d로의 d파이의 dg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디퍼런셜 볼륨의 이제 실린더클 좌표계에서 디퍼런셜 볼륨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은 이제 똑같이 보면 6개, 맥 6개가 나오죠. 그 ds가 우리가 s를 표현합니다. ds를 표현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검게 표현하는 요거는 보는 것처럼 요 가로가 둘레가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로의 d파이가 가로고 높이는 dg가 되고 요게 이제 방향은 요 면적의 수직인 방향, 요 미소 볼륨소에서 밖으로 팽창하는 방향이니까 그걸 우리가 서피스 에리어의 벡터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A 로 방향하고 마이너스 A 로 방향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요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은 요 옆면을 보겠습니다. 요 옆면을 보면 옆면은 높이는 dg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는 한쪽은 d로입니다. d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은 요 서피스 에리어가 파이가 줄어드는 방향하고 파이가 늘어나는 요 양쪽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a 파이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에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는데 위아래는 보는 것처럼 이런 보는 것처럼 길이 방향은 d로고 위아래는 했네요. 위아래는 했으니 위아래 안 했네. 위아래가 요 길이가 d로고 그 다음에 로 d파입니다. 로 d파이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위에 a의 g 방향과 마이너스 ag 방향이 실제 서피스 에리어의 미소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길이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 미소 볼륨은 이제 미소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는 로 방향으로는 방금 했던 것처럼 d로고 그 다음 파이 방향은 로의 d파이고 그 다음 g 방향은 dg의 g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이제 미소 변이 그 다음에 서피스 에리어 6개 그리고 이제 이 볼륨 둘러싸고 있는 볼륨에 관한 우리가 정보를 볼 수가 있죠. 다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구면 좌표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또 그림 그릴 때 제가 방금 실린드리컬인 경우에 했던 것처럼 보면 이게 x, y, 0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r을 표현하겠죠. r을 표현하고 얘를 xy 좌표계로 내려서 얘가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축과의 각이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r 세타 파이로 정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소하게 r이 증가하는 거를 이제 보면 r에서 dr만큼 이래 되겠죠. 이게 dr만큼 이래 바뀌고 그 다음 파이가 이제 바뀌면 세타가 바뀌면 여기 이제 r에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옆면이 하나 이렇게 됩니다. 옆면이 이렇게 dr과 세타 세타인데 요거는 보면 r d 세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 각이 r에서 세타 바뀌니까. 그 다음에 파이가 바뀌면 이 위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 조그맣게 나오죠. 돌아가는 방향은 여기 반지름을 r sin 세타로 하는 거를 돌렸으니까 d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금 나온 것처럼 보면 dl에 요 약간의 r에서 r 세타 파이에서 여기에 r 플러스 dr 세타 플러스 d 세타
phi 플러스 d phi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기면 요거는 dr의 ar이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은 r 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d phi 방향은 r sin 세타의 d phi의 a phi 이렇게 됩니다. 요래 되고 이 볼륨은 결국 이제 볼륨부터 먼저 하게 되면 요 네 가지를 다 면적을 하면 요 조그만 걸 또 직육면적으로 생각해서 dr에다가 요 길이 연변 r d 세타에다가 여기다가 r sin 세타의 d phi가 되니까 이런 보는 것처럼 이걸 다 하게 되면 r 제곱 sin 세타의 dr d 세타 d phi가 됩니다. 서피스 에어에 대한 거는 보는 것처럼 ds는 또 6가지 나오죠. 옆면은 옆에 보면 r d 세타의 dr r d 세타의 dr 했는 것이 방향이 phi 방향이니까 a phi 하고 혹은 마이너스 a phi 이렇게 되고 그 옆면을 얘기하고 요 바깥으로 나가면 이 부분은 r d 세타에다가 r sin 세타 d phi입니다. 이게 이제 ar에 혹은 마이너스 ar 요 밖으로 뻗어나가는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phi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말고 이제 요 옆면과 옆면을 해보면 이것은 dr과 r sin 세타의 d phi가 되어서 이것이 a 세타 방향하고 마이너스 a 세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규칙성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요 면적에 대해서 이제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 벡터라 그러면 그 면적 미소 면적을 크기로 하고 면적이 밖으로 나가는 방향 이 볼륨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을 정의한 걸 플러스로 가지는 그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면 좌표계, 그다음 실린더클 좌표계, 그다음에 XYZ 칼티슨 좌표계에서 요 식을 우리 다 표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요 식을 여러분 한번 쭉 보고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서피스 벡터 같은 경우도 벡터고 볼륨에 대한 거는 스칼라량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적분에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